이번 시간엔 섭디 활용해서 폭파용 이펙트 만들 때 필요한 연기 텍스처 만드는 거 진행해 볼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카툰 느낌의 연기 이펙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파라미터 값 조절해서 연기가 생성되고 사라질 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시퀀스 텍스처도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큰 덩어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 쉐입을 만드는 부분하고 이제 디테일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정도의 워프 텍스처 제작하는 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이 텍스처들 활용해서 디테일 추가하고 컬러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단계별로 우선은 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한번 보고 자세한 작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 형태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큰 덩어리로부터 같은 덩어리 모양을 이렇게 빼주면서 깎아주면서 디테일을 하나씩 추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 덩어리를 먼저 만들고 이런 모양도 만들어서 부분 배치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부위별로 깎아서 이렇게 날렵한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각각 디테일을 지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요거를 한번 이 실루엣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펙트를 만들 때 폭파 구름 이렇게 뭉게 올라오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작은 디테일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실루엣들을 확인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요 형태들도 뭐 어느 정도는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요 워프 텍스처를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실루엣에서 워프 텍스처를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 이렇게 날렵한 형태들을 더 얻어낼 수가 있어요. 보시듯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랑 적용하고 나면 이런 날렵한 이런 쉐입들을 더 추가로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처 통해서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방사형으로 진행되는 이런 뾰족뾰족한 이런 쉐입들을 만들어낼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보시면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다 쓰는 건가 하면 이렇게 쭉 진행되고 나서 아까 이제 보셨던, 처음에 보여드렸던 시퀀스 텍스처 만들 때 사라지는 부분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조절을 해보면 요런 게 이렇게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모양대로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쉐입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중간에 섞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 모양에서 파라미터 값을 조절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이거를 만들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 한 번씩 위에서부터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가 중간 해상도가 하나 바뀌네요. 조절을 해놓고, 네. 우선 기본적인 큰 틀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스플래터 서큘러를 불러와서 이 녀석을 어마운트 값을 좀 많이 주고요. 라디어스의 랜덤 보면 이제 이 덩어리감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뭉게뭉게. 스케일 값을 먼저 좀 조절을 해주고요. 전체적인 덩어리감을 볼 수 있게. 그리고 조금 더 펼쳐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실루엣들을 보면서 이제 만들어 갈 거고요. 보시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는 이 형태감도 약간 타원형의 스케일감도 조금씩 많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스케일 랜덤 값을 쭉 주시고 형태도 조금 찌그러뜨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로테이션으로 돌려주면 이게 연기의 형태가, 이 둥글둥글한 형태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뾰족하지는 않죠. 대체로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조금 들 수 있게 이렇게 꺾어주시면 되고, 그래도 약간의 베리에이션 느낌이 날 수 있게 랜덤 값을 조금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기에 아웃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색을 이제 조금 맞춰줄 건데요. 여기서 이제 루미넨스 랜덤을 살짝 조절해 주실 거고, 여기 보시면 이 작은 입자들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도드라져 있으면은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밑으로 살짝 눌러줄 건데, 그때 사용할 때 이게 루미넌스 바이 스케일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 이 그 하나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밝기를 정해 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큰 입자는 하나 둘 보시면 따로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겹쳐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스케일 값을 조금 주고요. 스케일 쭉 주고 스케일 랜덤을 적용한 다음에 보시면 작은 것들도 있고 큰 것들도 있죠. 이 상태에서 루미넨스 바이 스케일을 쭉 주시면 큰 덩어리들은 더 밝아져 있고 작은 덩어리들은 어두워진 거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밝고 어둡고 이런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위에다가 요걸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루미넨스 바이 스케일을 적용을 하면 원래 입자 상태는 이 하얀색에서부터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줘야 되는데 이걸 적용하고 나면 너무 밝아지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겹쳐 있어서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따로 불러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 다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해보면 루미네스를 조금 줄여주고 스케일 값 루미네스 바이 스케일 적용을 해준 상태에서 이걸 쭉 줄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랜덤 값도 조금 주면서 지금 요거는 너무 입자 크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껍게 나온 느낌을 볼 수 있는데 랜덤 값을 주면 조금 더 올록볼록 위아래로 좀 더 입체감 있는 형태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을 좀 조절을 해주고 요 값도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을 해준 다음에 랜덤 마스크 통해서 전체적인 실루엣들을 조금 더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런 이펙트가 쓰일 곳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의 느낌을 내고 싶으면 이대로 사용해도 괜찮고요. 랜덤 마스크 통해서 조금씩 줄여주면서 자신이 원하는 실루엣이 최대한 비슷한 형태에서 요게 이제 요런 쉐입들이 조금 더 복잡한 형태여서 요런 모양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요 기본 형태의 값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요 실루엣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히스토그램 스캔을 옆에다 꺼내놓고 실루엣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거의 이제 완성됐을 단계에서 요런 실루엣들이 완성이 될 거다. 여기가 좀 비네요. 그래서 스케일 값을 조금 더 주도록 할게요. 네,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또 밝아졌네요. 조절을 좀 해주고 네. 요거를 복사해서 이제 요 오른쪽 아랫부분을 깎아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것도 이제 본인이 완성하고자 하는 텍스처의 전체 형태를 고려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전체 동그란 느낌의 연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과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저는 이제 완성된 텍스처를 나중에 이펙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텍스처를 만들었을 때 활용하기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동그란 형태는 잘 사용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이쪽이 비어있는 형태여서 요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형태에서 구석으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타일링 모드를 꺼줘야겠죠. 구석으로 놓고 이거를 인버트 이거를 빼줄 때
연산을 블렌드를 민 값을 쓸 거기 때문에 블렌드를 불러와서 미리 민 값을 해준 거고요. 나와서 민 적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조금 빠졌죠? 연결해서 보면 요만큼만 이제 나간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위에 레벨 조정으로 더 밝게, 어둡게 레벨로 쭉, 네. 그리고 위치도 좀 조절해 볼까요? 이런 정도? 레벨을 살짝만 풀어줄게요. 이 형태 괜찮겠네요. 좀 더. 네, 요게 나을 것 같아요. 요게 너무 이렇게 날렵하게 빠져버리면 나중에 형태 만들 때 좀 별로일 것 같아서, 네, 요 정도가 좋겠네요. 이렇게 실루엣을 보면서 제작을 해나가면 되고요. 네, 요렇게 동그랗고 동그랗고, 그리고 요런 쉐입들도 나중에 이제 디테일 만들 때 좋은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날렵하게 깎여지는 부분들이. 그래서 요런 것들 보면서 덩어리를 만들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크게 덩어리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날렵하게 빠지는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쉐입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요걸 잠깐 옆으로 가져오고요. 쉐입에서 파라볼로이드를 가져오시고요. 이 녀석 활용해서 기본 요 도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도형을 트랜스폼 매우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타일링 모드에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석으로 좀 몰아서 스케일을 조금 더 키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해서 요번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보이듯이 이런 식으로. 다음에 블렌드에서 맥스 연산을 해줄 겁니다. 맥스. 그러면 요렇게 언덕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죠? 요거를 조금 조절을 해줘 볼까요? 일단 인버트 시켜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목표 지점하고 거꾸로 돼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절해서. 그래서 보시면 원본에서 보시면 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네요. 조금 옮겨 볼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인버트에서 이 모양에다가 레벨 조절을 한번 해주시고 쭉 낮추시면 이렇게 날렵한 쉐입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랑 최초 파라볼로이드랑 민값으로 다시 계산을 또 하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이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디테일한 모양은 이제 쉐입 다듬으면서 조금씩 요거랑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형태를 좀 더 변형을 시킬 수가 있고요. 넓히고 좁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도 눈여겨 봐두시면 꽤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긴 부분하고 짧은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고요. 이렇게 길고 짧고. 그래서 움직이면서 만드신 후에는 다시 레벨 값으로 조금 잘 보이도록 오토 레벨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걸 레벨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토 레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든 오토 레벨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쉐입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동그랗게 스플래터로 만들어 줄 건데요. 스플래터 서큘러에 패턴을 넣어 주시고 여기서 이미지 패턴 그리고 어마운트 값도 좀 늘려 볼까요? 그리고 라운드 랜덤 쭉 스케일도 조금 키워보고요. 네, 괜찮네요. 스케일 랜덤 살짝 적용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너무 퍼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런 모양을 만들기 위한 거라. 그리고 로테이션도 살짝 랜덤 꺾어주면 괜찮겠네요. 제티그릴 사용해서 랜덤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깎이는 것도. 네. 얼추 요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거랑 이제 실제 보시면 이렇게 만들고 똑같은 과정이죠. 요 과정하고. 그래서 여기에도 한번 입혀볼까요? 트랜스폼 인버트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레벨도 적용해서 블렌드 두 개 입력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민값으로 다시 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으로 했는지 멀티로 했었는지 한번 볼까요? 요 계산은 멀티로 했네요. 요거는 그때그때 이제 민값하고 멀티값을 결과를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때그때 민값이 이쁠 때도 있고 멀티값이 이쁠 때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 트랜스폼으로 밑으로 내려서 여기 이제 디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한 다음에 로테이션 돌려서 이런 느낌도 괜찮네요. 보실 수 있고 패턴 조금씩 돌려볼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도. 이걸 이렇게 돌려서 모양을 더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디테일도 나쁘진 않네요. 너무 막 복잡한 거보다는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세부 디테일은 또 워프 텍스처로 더 줄 거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그냥 크게 느낌만 볼 수 있도록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디테일이 추가됐다. 그리고 실루엣상에서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요게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요 부분은 이제 시퀀스 텍스처 만들 때 바깥으로 삐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안전하게 블렌딩으로 막아 놓은 거고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피라미드 해주시고 레벨 값 줘서 쭉 보내주시면 여기서 이제 그라데이션 돼서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스케일 조절하다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멀티로 미리 그냥 막아 놓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잘한 디테일을 추가해 볼 건데요. 요 셀 텍스처 노이즈 텍스처 가져와서 스케일을 최대한 크게 쓸게요. 너무 자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정도.
그리고 나서 블러를 한번 주고 레벨 값으로 뒤집어줬네요. 블러 퀄리티 값을 올려주시고 덴시티 값 조절해서 레벨. 지금 보시면 색깔이 반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버트 컬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레벨에서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대체로 반전시키고 나서 바로 레벨 조절해야 될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냥 반전만 해야 될 때는 인버트 컬러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토 레벨처럼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프 활용해서 디테일을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위쪽에서 만듭시다. 워프 가져와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거 넣기 전과 넣은 후 전과 후 이런 부분 디테일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엣지 부분이 조금 더 날렵해지는 거를 추가를 해주실 수 있어요. 조금 더 강하게 넣으면 이게 더 효과가 세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1 정도만 넣을게요. 한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보시면 조금 스케일을 키울게요. 블러량도 좀 조절을 해보죠. 좀 더 날렵해지게. 네. 그리고 요것만 사용했을 때 디테일이 너무 많이 쪼개지는 게 좀 거슬릴 경우에는 이 원본 텍스처랑 디테일 적용한 거를 맥스 연산으로 합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 형태에서 요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 꺾인 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된 느낌의 실루엣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드 맥스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런 디테일들 추가된 형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조금 낮추는 게 얘는 오히려 바로 썼을 때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써볼까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요 디테일을 추가해 볼 건데요. 오늘은 요 워프 텍스처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몰아치는 느낌의 워프 디테일을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맵 005번 요걸 가져오시고요. 요거를 트랜스폼으로 90도 꺾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폴라. 네. 카르티시안 폴러 값을 가져오셔서 연결해 주시면 지난번 이펙트 만들 때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 한번 썼었죠? 그래서 그거랑 같은 원리고요. 원본 보시면 이거를 스플래터로 한번 똑같이 그냥 넣어준 구간이 있어요. 스플래터, 서큘러. 그리고 패턴 어마운트를 하나만 써서 이미지 넣고 라디어스 스케일이 어디 갔을까요? 스케일 쭉 네, 이렇게 키워서 적용해 놓은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걸 왜 넣어놨냐면
결과값을 잠깐 보면 여기서 보실 때 아까 우리 그 시퀀스 볼 때 요거를 저희가 파라미터 값을 지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이 워프 텍스처가. 그래서 요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로테이션 값을 필요로 해서 요 스플래터를 넣어준 거고요. 여기서 이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서 타일은 꺼줘야죠. 타일을 꺼주고 로테이션을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쓴 건데 사실은 이걸 돌려주지 않고 얘를 움직여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도는 거랑 똑같은 효과여서 뭘로 하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편한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걸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나올 필요는 없어서 다시 한번 트랜스폼으로 스케일을 좀 키워서 이 부분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다시 워프 적용을 하고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날렵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조절해 줘야겠죠. 네, 이것도 타일링을 꺼볼까요? 네, 바깥쪽에 나와서. 그래서 워프를 적용을 하고 나면 0.1 정도 써줬네요. 이것도 이제 스타일에 맞게 적당한 양을 주시면 실루엣을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이뻐졌네요. 이렇게 뾰족뾰족 없을 때랑 있을 때랑.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중간 정도 덩어리에 큰 디테일을 추가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단계에서 작은 디테일과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제 시퀀스 만들 때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효과를 내기 위한 거니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빠지는 거를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줄 때 회전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흐르는 것처럼 저런 느낌을 만들어내주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파라미터 값 적용하고 시퀀스 텍스처 만드는 건 아마 요번 강좌 말고 다음 강좌에 별도로 만들 것 같아요. 파라미터 관리하는 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텍스처 만드는 데 집중하시고 다음 강좌 통해서 파라미터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진행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이제 워프 텍스처 2 같은 경우가 이제 이후에 시퀀스 텍스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요 부분은 파라미터 적용할 때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두 번째 강좌 시간에 진행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요 부분 컬러링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에서 요런 그림자 만들어내고 그리고 섀도우 값 통해서 요 안쪽 부분 그림자 만들어서 컬러링 완성 단계까지 가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보시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으로 가져오시고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제 꺾이는 부분에 안쪽 부분에 그림자 느낌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짜글짜글한 느낌으로 나오네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퀄리티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살짝 불러줘서 사용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게 그 시퀀스 텍스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게 해상도를 많이 높게 사용하면 조금 많이 버벅여서 해상도를 많이 떨궈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픽셀 느낌이 좀 보기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블러를 살짝 가미하면 적당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섀도우 디스턴스 넣어주시고, 샘플 컵.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라데이션 지는 요 형태 두 개를 믹싱해 주면 되거든요. 어떻게 섞었는지 잠깐 볼게요. 요 실루엣하고 앰비언트랑 잠깐 섞어 보고요. 블렌드. 여기다 유니폼 컬러 흰색. 그레이스케일로 흰색을 거꾸로 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빠지고 안쪽에 디테일 부분만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밑에서 이런 형태겠죠. 앰비언트가 이게 예전 버전의 앰비언트인데 요때랑 노드가 좀 바뀐 모양이네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노드가. 살짝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디테일만 사용해주고 섀도우 값을 민 값으로 합쳐주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민 값으로 합쳐주시면 여기 섀도우 값 만들어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보실 때는 여기 씬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큐브로 되어 있는데 플랜으로 바꿔주시고 매터리얼에서 불린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든 걸로 적용을 한번 해보죠. 이 마스킹을 적용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오퍼시티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미션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라디언 맵으로 컬러를 넣어주면 되겠죠. 아까 보셨던 비슷한 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쭉 해서 이미션 컬러에다가 요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넣어볼까요? 이미션 컬러에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텍스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기까지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본 다음에 요 형태에다가 다음 시간에는 텍스처를 사라지게 하면서 시퀀스 텍스처를 적용해서 사라지는 부분하고 같이 강좌가 진행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첫 번째 형태 만드는 부분까지만 진행을 해보고 컬러 값은 그냥 어느 정도의 느낌 볼 수 있는 정도로만 진행을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니티 엔진이나 얼리언 엔진을 사용해서 색을 입힐 때는 요 단계의 텍스처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텍스처는 요 정도 단계까지만 제작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요런 컬러링은 엔진에서 이제 컬러 그레이딩 방식을 통해서 색을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기본 형태 먼저 만드는 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빠지는 부분과 파라미터 통해서 시퀀스 텍스처 만드는 부분,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엔진에 적용해서
네, 색깔 입히는 데까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